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머, 완전 장성이 꽃으로 물들었지 뭐예요. 오색빛깔 찬란한 장성의 꽃잔치, 저와 함께 즐겨보실래요? 꽃향기. 찌는 듯한 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알록달록한 꽃길 걸으며 가을이 내려앉은 장성으로 저와 함께 꽃놀이 떠나보시죠. 계절이 옷을 갈아입는 요즘, 황룡강 주변으로 가을꽃이 만개한 장성을 찾았습니다. 황룡강 생태공원은 4가지의 테마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황룡이 있는 아쿠아 정원을 둘러볼까요? 설렌다. 꽃 구경하려면 또 안심콜 필수죠. 자, 박지 삼았어요. 오, 완료. 장성호에서 시작해 영산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황룡강. 강변을 따라 꽃밭이 길게 펼쳐져 있는데요. 아쿠아 정원은 황룡 조형물과 100일 동안 꽃을 피워낸다는 백일홍이 강변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이유는요, 마을을 지켜주는 저 황룡에게 고마워 그 감사함을 이 예쁜 꽃을 심어 마음 표현한 마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그 덕에 제가 이렇게 예쁜 꽃을 누리네요. 황룡님 감사합니다. 꽃 심어준 마을 분들도 감사합니다. 노란 용의 전설이 있는 황룡강은 한때 농업수로만 활용했지만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쿠아 정원에 빠질 수 없는 코스는 강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 맑은 물이 흐르는 징검다리 주변으로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고요. 강변을 채우는 웃음소리, 휴일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온전한 가을이 느껴지는데요. 가을의 여유 참 달콤하네요. 깨끗한 물, 시원한 공기, 아름다운 꽃들, 뭐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장성입니다. 그림 같은 풍경에 저도 뛰어들었는데요. 야,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야, 물소리에 꽃향기에 정말 힐링하는 기분이에요. 아, 너무 행복하다. 다음으로는 가을꽃 정원으로 이동.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꽃이 있어 제일 인기 있는 곳이죠.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도 활짝 피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놀러온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뭐예요? 저 잠시만요.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들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 최혜영 씨예요? 뭐예요 대체? 전 아니고요. 원래 이 친구가 같이 오기로 했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와서 그 친구를 대신해서 인형을 데리고 왔어요. 이런 찐우정을 보았나. 여행 같이 모두 우리 최혜영 씨에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아, 너 방송 나왔다. 방송 최고예요. 혜영 씨도 최고. 코스모스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두 번째 가을꽃, 분홍빛으로 물든 핑크뮬리입니다. 야, 요즘 최고로 핫하다는 핑크뮬리 밭도 아주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요. 완전 인생샷 각 아닙니까? 어머, 핑크 너무 예뻐. 마음이 다 설렌다. 어떤 색의 옷을 입어도 예쁘게 나오는 핑크뮬리 밭은 그야말로 포토스팟. 저도 인생샷 한번 건져보겠어요. 예쁘게 잘 나왔나요?
어디서 꽃순내가 난다 했더니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쌍둥이 만났어요. 어머, 운명이다, 운명. 우리 어디서 본 것만 같지 않아요? 꽃을 보니까 좀 어때요? 좀, 예뻐요? 네. 아유, 이렇게 사람이 안 돼. 꽃을 보니 어때요? 그랬더니 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옆에 있는 오직 내 여자만 보입니다. 이런 거 나와야지. 자, 다시 한번. 꽃 보니까 어때요? 아, 여자친구밖에 안 보이네요. 코스모스로 사행시. 자, 코! 코스모스를 보니 스! 다른 걸로 바꿔줘. 다른 스! 핑크뮬리 옆으로는 요즘 대세 팜파스가 있었는데요.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가을꽃에 만개한 계절이 느껴집니다. 가을 향기에 실려 이번에는 코스모스 정원으로 이동. 황룡강변은 장성 최고의 코스모스 군락지인데요. 귀여운 포토존과 노랗게 만발한 코스모스가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 정말 너무 보기 좋은 가족분들입니다. 꽃 구경 나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광주요. 광주. 어떻게 꽃 좀 보니까 마음에 꽃 좀 피신 거 같나요, 아버님? 활짝 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네. 많이 피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꽃 몇 송이? 예, 한 100송이 정도. 100송이 정도. 자, 제가 특별 미션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자, 코스모스로 사행시를 짓는 건데, 자, 여기서 짜는 거 없어요. 바로 코스모스 쭉 가는 겁니다. 성공하시면 바로 선물 드릴게요. 코! 코로나 시기에 오! 스! 스치는 인연이 모기처럼 날아와. 모기처럼 날아와. 모기, 가쁜 모기. 내 마음에 있는 100가지 꽃 코스모스예요. 아버님, 스. 스며듯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자, 어머니, 우리 어머니께 아니 우리 중학생 딸에게 뭐 좀 줄게요. 재민이네 꽃 구경하세요. 사행시 드디어 성공. 마지막으로는 황룡강 생태공원의 하이라이트 노란꽃 정원을 찾았습니다. 활짝 피어난 국화가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곳.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됐지만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시민들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저 좀 밀어주세요. 그네 좀 밀어주세요. 네, 제가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축제는 취소됐어도요, 곳곳에 예쁜 조형물들이 한가득해서요, 예쁜 꽃도 보고 이 조형물에서 사진 찍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선이가 어딨는지 도저히 모르시겠죠? 잘 찾아보세요. 어딘가에 보일 거예요. 야, 꽃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아니, 저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있죠? 뭐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붐비는 이곳의 정체는 바로 농산물 장터. 이야, 장터가 열렸네요. 노란 꽃 장터. 뭐가 나왔지? 어떤 물건 있지? 장성의 농산물과 각종 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노란 꽃 장터. 장성 농민들이 정성껏 키운 농산물도 있고요. 샤인머스켓부터 대추까지 먹음직스러운 제철 농산물에 장터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뭐 사셨어요? 옥수수 샀어요. 옥수수. 꽃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니까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꽃이 굉장히 많았고요. 생각보다 넓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교에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해마다 보는데 해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 장도 참 좋네요. 장성의 특산품을 다 모아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거 꽃차인가 보다. 장터 구경하니까 참 재밌네요. 와, 밤도 보이고. 와, 이야, 이거 굉장히 예쁜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떤 물건 가지고 나오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장송으로 기능을 해서 또 염색도 배우고 또 프리저브드라는 그 시들지 않는 꽃 이것을 배워가지고 제가 인테리어 소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장터 열고 사람들 만나서 직접 판매하고 하니까 판매자 입장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즐겁죠. 왜냐면 시골에 와서 농사만 짓는다는 것은 되게 지루하고 막 이랬는데 한 번씩 이렇게 분위기 전환도 하고 또 예쁜 사람들도 보고 너무 좋습니다. 모처럼 열린 장터에 사장님도 설레긴 마찬가지. 우리 농민들도 그 코로나에 맞춰가지고 뭐 힘든 걸 다 이기고 있습니다. 특히 장성군에 그 뭐 꽃이 만발하니까 장성군에 피어있는 황룡강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오셔가지고 물건도 하나씩 사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늘 보면 떠나가고 싶어.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꽃향기가 슬며시 가을을 일러주고 갑니다. 여행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곳에서 스며드는 계절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예쁜 가을이 만개한 장성으로 우리의 꽃놀이 가요. 날이 더 힘들어. 안녕하세요. 500만 소상공인 자영업체 심리방역사 힘내소입니다. 오늘은 대전시 서구 월평동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공방들이 밀집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취미생활이 주춤해지고 그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서 공방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코로나19로 수강생이 줄면서 공방들의 살림살이도 팍팍해졌는데요. 우리 이웃의 이야기 만나러 가봅니다. 유유히 흐르는 갑천을 따라 형성된 동네. 솜씨 좋은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면서 공방천을 이뤘는데요. 이름부터 서정적입니다. 달처럼 생긴 들판이란 이름풀이를 가진 월평동을 보고 반달마을이란 어여쁜 이름도 붙였는데요. 골목마다 반기는 공방들 일단 들어가 봅니다. 떡떡. 안녕하세요. 힘내소. 좋아하시네요. 역시 저도 들어오면서 곳곳에 동물 친구들이 많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힘내서. 원래 차 살려고 하면 자동차만 보이고 임산부 눈에는 임산부만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 공방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공방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월평동에 다른 동네에 비해서 좀 공방이 많은 편이에요. 몇 개 정도 돼요? 한 월평 1동만 해도 한 30여 개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평 1동에서 3동까지 포함하면 약 100여 개의 공방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줄 모르셨죠? 대전에서도 공방이 많은 동네로 엄지척. 그만큼 공방 종류도 다양하고 활동도 활발한데요. 공방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플리마켓도 열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월평동에 공방이 많은 이유 궁금한데요. 일단 월평 1동이 교통이 지하철도 있고 버스가 5개 구에서 다 지나가다 보니까 교통이 편하고 월세도 좀 타 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저희가 협의체 구성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월평동에 아무래도 공방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물 친구들이 즐비한 이 공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펫자수, 페타피 등 반려동물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작품으로 남기는 공방인데요. 반려가족 천만 시대, 공방 트렌드도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곳곳이 전부 다 반려견, 반려묘와 관련된 작품들이네요. 네. 다 실제로 키우는 아이들이 모델인 작품들이에요. 이 친구도 그래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사촌 동생 강아지. 어머, 귀여워라. 그럼 직접 전부 다 집에 있는 반려동물들과 관련된 것들이네요? 그렇죠. 다 직접 키우는 반려견들, 반려묘들이 모델로 다 제작된 아이들이죠. 이것 좀 보세요. 정말 귀엽죠? 사진을 자수작품으로 만든 건데요. 소중한 우리 집 반려견을 위해 수강생들이 손수 만든 작품입니다. 입체적인 데다가 털의 표현도 실제처럼 세심하죠?
요즘에는 이렇게도 많이 작품을 만들어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반려동물은 생애 주기가 사람보다 많이 짧다 보니까 뭐 이제 페노스 증후군에 의해서 조금 이제 위로용이나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치유하기 위해서 또는 선물용으로 해서도 많이 이제 수요가 있는 편이에요. 반달마을의 또 다른 공방을 찾아갑니다. 힘내서를 반기는 싱그러운 화초들. 식물과 관련이 있는 곳일까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내서. 감사합니다.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가방에 나뭇잎 프린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방을 둘러볼까요? 작품을 보면 공방의 색깔이 보이는 법. 옷은 물론이고 아기자기한 패브릭 소품들 좀 보세요. 하나하나 다 만드신 거라고 하니 금손 인증 완료입니다. 언제부터 공방을 운영하신 거예요? 제가 2017년도 이전에 여기 소인급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바느질 관련 협동조합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나왔는데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이 좀 아깝기도 하고 해서 원래는 목동에서 이제 했었는데 이쪽으로 공방을 아예 왔고 공방을 하다 보니까 좀 출퇴근이 어려워져서 조금 집도 이사 오고. 다양한 패브릭 공예품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소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야, 예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손자수는 아닌데 네. 컴퓨터화가 돼서 요새는 자수도 이렇게 예쁘게 놔줍니다. 예전에 어머님 세대 혼스푼 미리가 재봉틀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 재봉틀이 아니네요. 재봉틀도 진화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가정에서 보기 힘든 재봉틀, 네. 그 이제 여기 와서 직접 체험해보고 네,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재봉틀이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보세요. 먼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봅니다. 저는 이 무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번호를 재봉틀에 입력하고요. 행주를 천천히 위로 올려줍니다. 처음 해보는데 저도 모르게 빠져들더라고요. 매력 있어요. 제가 직접 자수로 마무리한 면 행주입니다. 오호. 조금 간격이 차이는 있지만요. 상당히 편하고 하면서 집중이 되네요. 네, 너무 재밌죠. 오시면 사실 재봉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성취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 성취도 때문에 그런 메리트들을 찾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 환경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며 업사이클링이나 제로 웨이스트에 동참하는 분들 많으시죠. 사장님의 금손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물건도 많습니다. 보통은 후라이팬이 안에 뭐 기스나고 하면 많이 버리잖아요. 근데 너무 아까워서 제가 색칠해서 이렇게 숫자 프린트하고 시계 초침 분침 달면 시계로 끄떡없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이거 건설 현장 가면 폐타이어 많이 나오거든요. 폐타일이. 그 폐타일 갖고 나무에 이렇게 박아서 색칠하고 냄비 받침대로 쓰면 정말 너무 좋은 건데 타일 많이 버려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공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향긋한 나무 내음, 피톤치드가 팡팡. 공방이 아니라 숲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나무의 매력에 푹 빠져 목공방을 시작한 한미연 사장님을 만나봅니다. 목공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나무는 자연에서 오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나무를 보면 좀 따뜻한 느낌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목이 주는 따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해서 목공방을 이제 취미로 처음에는 이렇게 공방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서 취미생활로 하자 하고서 이 공방을 차렸는데 조용히 작업하고 싶어 차린 공방. 그런데 주위에서 수강 문의가 계속 들어오면서 원데이 클래스를 열게 됐답니다. 도마, 찻딱 등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원목을 골라야겠죠. 공방 한편에 다양한 원목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나무를 모은 집성목이 아니라 통원목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사장님의 원칙이라네요. 얘는 이제 나무에 유분이 많은 수종이에요. 네. 근데 이 유분으로 아토피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나무의 성분이 너무 좋은 수종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차탁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차탁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천천히 드세요. 무거워요. 진짜 멋있죠. 독특한 나무 모양이며 세월을 품은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작품들, 트레이부터 조리도구, 도마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특색을 지닌 나무 작품이 일상 속 생활 소품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그게 또 예술적인 작품인 거네요. 네, 그렇죠. 자연이 그대로 준 선물이기 때문에 자연이 준 그대로의 모양을 살려서 만드는 게 가장 예쁘다 생각을 해서 크게 나무에 모양을 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자연이 준 그 모양 그대로를 살려서 만드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무를 만지고 나무와 호흡하는 공간. 인생은 쉼터가 필요한 긴 여행이잖아요. 목공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방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힐링을 하고 싶으시다 생각하시면요. 저희 월평도에 공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쉼이 되어 집으로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답답하시죠? 힐링이 필요할 때 가까운 공방을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내 손으로 만드는 특별한 작품, 나부터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 금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든든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어려워진 살림살이 주름 펴질 날을 기다리며 저 힘내소가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방 사장님들 모두 힘내소! 4월이랐다. 4월이랐다. 정산을 4월이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정산을 4월이랐다. 아, 좋다. 제가 오늘은요, 이 고려가요 청산별곡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사 안에 오늘 만날 주인공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청산의 4월이란다. 달콤하고 향긋한 초록빛 보석과 사랑에 빠진 청년 농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원주시 호저면에 위치한 한 농가인데요. 한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에서 멋진 꿈을 키워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봐야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뭔가 특별한 과일과 사랑에 빠지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네네.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떤 과일인데 특별한 과일과 또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특별한 거에 쪽에 있는 저 녀석입니다. 높은 곳에 울망졸망 달려있는 초록색 과일. 너 이름이 뭐니? 뭐 샤인머스켓 같기도 하고 큰 대추 같기도 한데 무슨 과일이에요? 저게 바로 다래라고 하는 거예요. 다래요? 네네. 토종다래와 사랑에 빠진 이분 청년 농부 정익환 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뭐 어르신들이 산에서 따오는 열매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 네, 맞아요. 젊으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죠. 어떤 과일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원래 토종 과일이고요. 흔히 다래 이러면 키위인 줄 아시는데 키위랑은 사실 조금 다른 녀석입니다. 키위와 맛이 비슷하지만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은 다래는 크기가 작고 껍질이 얇아 껍질째 한 입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을 제철 다래 따러 가볼까요? 꽉 잡으세요. 아, 꽉 잡아요? 다래를 따려는 자 고소공포증을 견뎌라. 다래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아니 지금 다래를 따러 꽤 높이 올라왔어요. 네.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안전한 거 맞아요? 네네. 근데 이거 수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수확은 네, 이렇게 가져가서 줄기를 쪽 따버리고 이제 크기는 다른 걸로 선별해서 이제 포장을 해서 가죠. 요거 딴 김에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렇죠. 또 맛있는 걸 주셔야 제가 일을 네, 열심히 할 네. 수 있죠. 근데 아까부터 이렇게 다래에 가까이 오니까 벌써부터 단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지금은 수확기라 달의 특유의 향이 좀 나긴 합니다. 오, 향은 일단 합격. 근데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아, 그 초록색 과일 하면 매실 있잖아요. 널 깨물어 먹을 거야. 널 깨물어 먹을 거야. 일단 제가 먹어볼게요. 오! 전설의 광고로 추억 소환하며 갓 수확한 다래를 맛봤는데요.
맛있나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아요. 이게 제 생각엔 그거 같아요. 달아서 달해가 아닐까. 너무 달아요. 진짜 네. 단맛이 제가 먹던 그 키위보다 훨씬 더 단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달아서 달해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예전에는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려졌던 거예요. 승정원 일기 같은데 보면은 강원도 진상품이니까 이걸 잘 간수해서 와라 이런 얘기도 있고. 아, 입안 가득 그 단 향과 맛이 가득 찼어요. 키위랑은 좀 맛이 다르죠? 키위는 조금 더 신맛이 있다면 이거는 이 신맛보다는 단맛으로 꽉 채워진 그런 것 같아요. 진한 달콤함을 가득 품은 달에 맛을 봤으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아는 맛이 무섭다는 얘기 아시죠? 달에를 안 먹어봤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 먹으니까 자꾸 손이 가네요. 그렇게 달달했던 수확 체험을 마치고 이번에는 농장 한편에 위치한 하우스로 향했는데요. 쾌적한 온실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이 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대표님을 따라오기는 했는데 아니 여긴 어디요? 하우스인데요? 네, 여기는 그 토종달의 묘목을 키우는 묘목장이에요. 스마트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달의 묘목장. 최신식 기술에 정익환 대표의 정성이 더해져 최상품의 묘목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해가 농사짓기도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 강원도가 잘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묘목 같은 경우에는 마들게 자란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단단하게 자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얘가 덩쿨 식물이다 보니까 따뜻한 지역에서는 훨씬 우자라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 좀 춥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훨씬 더 조직이 치밀하게 마들게 자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강원도에서 딱 키운 묘목을 만약에 제주도에서 키우면 네. 이 토종다리가 나와요? 아, 그럼요. 예, 본체에서 달에 나무를 키우시는 거니까 열매는 달에가 나오시는 거죠. 토종달의 농사를 짓기로 결심한 후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다니면서 관련 공부에 매진한 정익환 대표. 뜨거운 열정에 한 해 한 해 경험과 자신만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지금은 달의 농업을 선도하는 어엿한 청년 농부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달해와 함께하고 있는 이 농부로서의 삶은 어떠세요? 일단은 마음은 편해요. 예, 이것저것 마음은 편한데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다재다능해야 되더라고요. 뭐 유통이면 유통,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래도 청년이라서 더 파이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종달해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 농부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하면서 이제 달해의 화려한 변신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달해가 달콤하고 부드러운 잼으로 시원하고 청량한 주스로 귀여운 핑거푸드 카나페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 주인공 달해가 빠질 수 없죠. 모양과 크기, 맛이 다른 여러 품종의 생과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달의 한 상입니다. 이 초록초록한 달의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네, 차려졌습니다. 아니 달해가 또 이렇게 변신을 하기도 하네요. 뭐 여러 가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수확을 하면서 달해를 뭐 맛보기는 했지만 지금 여기 달해들이 모양이 좀 다양해요. 네, 원래 원산지일수록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제가 아까 맛본 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요거 괜찮을 것 같네요. 이게 원주시. 네, 원주시 품종인 대보. 커다란 보물이라 그래서 대보라고 합니다. 이름 너무 좋네요. 대보. 커다란 보물이 제 입속으로. 와, 이 과즙이 진짜 작은 키위 같아요. 까만씨도 콕콕콕 박혀있고. 근데 와, 키위보다 더 새콤달콤 맛있네요. 맛있는 달해 앞에서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야무지게 먹고 또 먹고 새콤달콤 상큼한 맛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진짜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달해 먹방의 하이라이트 시작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 우리 후폭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후폭풍 토스트라고. 후폭풍 토스트요? 어떤 여성분이 그 후폭풍을 많이 겪으시다가 달해잼을 어떤 계기로 드시게 되세요.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그만 후폭풍에 시달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뜻으로 토스트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네, 그게 바로 후폭풍 토스트. 이별의 아픔도 잊게 해준다는 후폭풍 토스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식빵에 다래잼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짭조름한 슬라이스 햄을 한 장 얹어주고 달달함을 배가시켜주는 연유 한 바퀴 둘러준 다음에 빵으로 마무리하면 완성! 헉,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단짠은 진리라는 사실. 다래잼이 들어가 더 특별하고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니 이별이 뭐야? 그 남자 누구야? 기억도 안 나는데요? 마성의 후폭풍 토스트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제가 오늘 달에 수학도 하고 달의 음식도 맛보고 진짜 이 토종 달에 사랑에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이미 저보다 먼저 사랑에 빠지셨잖아요. 벌써 빠졌다. 그렇다면 네, 앞으로 뭐 꿈이나 계획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이제 토종달에 관련된 육묘도 하고 6차 산업도 하고 이렇게 가공품도 하고 있어서 토종달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토종달의 메카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콤달콤 맛있는 토종달에 즐겨보래 맛보래 매력에 빠져보래 토종달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맛있어요. 자연이 계절마다 선사하는 선물은 경이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 속에 스며든 우리 전통 한옥의 매력, 이루 말할 수 없죠. 전통 한옥을 짓는데 진심을 다하는 대목장 이연훈 씨를 만나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짙어지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 이연훈 대목장의 작업장이 있다는 한적한 농촌을 찾았습니다. 잠깐만.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아니 어디 계시지? 여러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가을 바람에 진한 나무 향기가 가득 전해지는 작업장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현훈 대목장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3호 이연훈 대목장입니다. 충북 주요 전통문화재 건축의 선봉에서 전통을 계승하고 있죠. 한창 작업 중이시던데 네. 어떤 작업하고 계셨어요? 어느 기업에 그 사옥을 짓는 거예요. 기업의 사옥이요? 네. 그 전체 다 지으세요? 아니죠. 예병만 한옥으로다가 이제 하는 거죠. 설치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전통 건축 법칙과 기법에 통달한 그의 실력은 전국 팔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덕분에 그의 건축 작업은 연중 무휴입니다. 문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8살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게 고향에 우리 이제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전리라는데 이제 거기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쭉 하게 된 거죠. 군대 갔다 와서 또 하고 그러면서 배우게 된 거죠. 스승에게 전수받은 도제 방식에 그만의 안목과 지식 그리고 40여 년 노력이 녹아든 지금 그는 어느새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대목장이 되었습니다. 나무의 그 맞춤은 못을 쓰지 않고 거의 다 결구로다가 나무끼리 맞추는 그 주먹장 맞춤, 이음 맞춤 여러 가지 맞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거지 못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죠. 전통 목조 건축물은 이렇듯 단일 부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부재가 맞춤과 이음으로 연결되는데요. 맞춤과 이음으로 연결된 이 부분을 결구라고 한다고 하네요. 섬세하고 세밀한 계산을 요하는 전통 기법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나무끼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니 겉만 보이니까 실제 이제 속으로 이런 맞춤을 해서 잡아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죠. 전통 목공 기술 참 대단하네요. 이연훈 대목장은 1975년 충주 정심사 공사를 시작으로 1991년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하며 전통문화재 복원과 건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스승님이 대목장이에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를 잇게 된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해봤더니 이제 대목장이 된 거죠. 전수를 하게 된 거죠. 전수를 받게. 소목장, 와장, 드자비, 석장 등 여러 목공장인들을 총감독하는 이연훈 대목장. 기술 전수를 넘어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대목장님하고 일하시면서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저한테는 스승이죠. 네. 실수했을 때 뭐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야단을 맞게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가끔 서운하긴 하지만 그 뿐이죠. 기타롭고. 우리 대목장님은 아주 고집불통에 한 가지 때는 몰라요. 그래서 대목장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목장님이 되셨죠. 전통 목조 건축에만큼은 고집불통인 이연훈 대목장. 그는 충북의 전통문화재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베를린 기둥은 말 그대로 옛날에 항아리 기둥 그러잖아요. 항아리 기둥. 이렇게 항아리 모양을 보면 돼요. 항아리 모양처럼 닮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흘림 기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내기 위해서 기둥을 이렇게 깎는 거죠. 이걸 그럼 깎으셨다는 거 다 손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런 모양을 내려고 하면 네. 320번이라는 그 먹매김을 해야 먹을 채워만이 이렇게 기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도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와, 대목장님 그런데 저 궁금한 게 대목장 보유자시잖아요. 무형문화재. 네. 네. 혹시 그러면 그때 뭐 심사 같은 것도 따로 막 보고 하나요? 그렇죠. 어때요? 심사를 하는데 뭐 심사를 뭘 본다는 게 아니고 네. 그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이거 해봐라 그러는데 뭘 다행히 시키셨어요? 이걸 시켰어요. 아, 이걸 시키셨어요? 그냥 갑자기 배울림 해봐라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3호 대목장 보유자로 지정받은 이연훈 대목장. 그의 손길이 닿은 아주 특별한 공간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그의 집입니다. 작업장 가까이에 집터를 구해 지난 1993년도에 완성한 안채. 그리고 사랑채는 지은 지 15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가족이 살 집이기에 더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천천히 정성을 담은 모양새가 꼭 그를 닮았습니다. 대목장님이시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놀랐던 게요.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일반 그 한옥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 안채가. 제가 원래 그 당시에 전일만 했어요. 사찰일만 하다 보니까 머리에 든 거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절처럼 쳤어요. 짓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이 이제 절집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아, 그래서 이렇게 대웅전 같은 느낌의 이렇게 웅장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는 그동안 전통 계승에 힘쓰며 제천 덕주사 요사채와 청주 복천암 대웅전 신축을 비롯해 보은향교, 회인향교 등 충북의 주요 전통문화재 건축공사에 참여했는데요. 그중 특별했던 공간을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 본궁을 떠나 잠시 머물다 갔다는 초정행궁인데요. 1448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 2020년 복원에 성공했죠. 그리고 그 현장에 이연훈 대목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복원이다 보니까 신경 쓰셨던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작업하셨나요? 글쎄요, 뭐 중점 이라기보다도 있는 그대로 어떻게 우리 속을 채워주느냐. 우리가 겉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옥일은 속을 채우는 일이 첫째가 돼야 돼요. 속을 채우는 일. 그래서 속이 찬다는 거는 맞춤 그 자체를 제대로 한다는 거죠. 겉이 아닌 속을 채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전통 목공 기술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불어 그는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제가 할 일은 훗날 후배들이 구조의 그 결구 방법을 보고 이런 거는 이렇게 돼 있구나 해서 배울 수 있게끔 교육적인 그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음과 맞춤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목조 건축물. 전통이라는 생각을 잊고 다른 점을 맞추는 이연훈 대목장의 삶과 어느새 닮아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이음과 맞춤이 이루어진다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신압으로 전통에 스며드는 인생. 참 아름답습니다.
산청과 마르지 않은 육즙을 자랑하는 특별한 고기가 있습니다. 일반 백돼지하고 다르게 정말 맛있고요.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씹는 질감이 좀 있거든요. 다른 삼겹살보다 느끼한 맛이 덜한 것 같아요. 흑돼지계의 신흥 강자, 지리산 산청 흑돼지 맛보러 가실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고기로 위로를 얻고자 오늘도 불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선 지리산 산청 흑돼지만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아이도 어른도 남다른 고기 맛에 반해 이곳을 즐겨 찾게 된다고 합니다. 지리산을 좋아해서 산청 지역을 몇 번 갔는데 거기서 먹었던 흑돼지랑 제가 지금 먹고 있는 흑돼지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삼겹살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다른 데에서 먹으면 좀 먹다가 물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리는 것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육즙도 많이 느껴지고 부드러워요. 손님들의 극찬을 받는 지리산 산청 고산지대의 명품 흑돼지 만나보시죠. 저 오늘 흑돼지 먹으러 왔습니다. 네. 사장님, 네. 얘는 흑돼지, 저는 흥미인. 저는 사실 껍돼지 하려고 했는데 피부도 이렇게 거무잡잡하시면서 맞아요. 흑진주 같이 아주 그냥. 흑진주예요, 제가. 소리가 진짜 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고기를 올립니다.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에 온몸의 세포들도 초집중 모드. 그런데 고기를 구우면서 자꾸 털어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털으시는 거예요? 이제 일부러 기름을 이 숯에 떨어뜨려가지고요. 네. 연기를 더 많이 나게 해서 이제 훈연, 연기가 이제 고기에 배면서 고기 맛이 조금 더 나아지죠. 두 손 모으고 이제나 저제나 구워질까 기다림의 시간이 더디기만 합니다. 저 얼마나 더 기다리면 돼요? 저 지금 못 참을 것 같은데. 좀만 더 참으시면은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돼지는 너무 이렇게 바짝 익혀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익었을 때가 가장 이 식감이 좋을 때거든요. 모락모락 연기가 피워지는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흑돼지가 최상의 비주얼로 둔갑합니다. 진짜 쫄깃해요. 그죠? 지방 부분이 쫄깃쫄깃해가지고 예. 식감이 오독오독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 저도 그 맛에 반해서 이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번엔 이렇게 지방 없는 한번 목살 한번 목살로. 너무 맛있겠다. 흑돼지 목살은 또 어떤 맛일까요? 얘는 지방이 없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예. 소고기 먹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진짜로 소고기처럼 사르르 녹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짝 구우면은 이게 부드러움이 없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당히 익었을 때 드시면은 바로 또 올려라. 고기는 템포니까요.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명언. 그럼요. 고기는 흐름이다. 템포다. 템포를 놓칠세라 쉴 새 없이 흡입하게 되는 지리산 산청 흑돼지. 질 좋은 고기에 숯향까지 더해지니 그 맛에 반해 육즙의 향연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흑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삼겹살이라 생각하고 와서 먹었는데 삼겹살이랑 뭔가 다른? 비계 부분도 고소하니 맛있고 쫄깃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맛있었어요. 지리산 산청 흑돼지는 2, 3일에 한 번씩 신선한 상태로 공급받고 있는데요. 사장님 또한 우연히 먹어본 흑돼지 맛에 반해 고깃집까지 열게 됐다고 합니다. 지리산 흑돼지 맛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흑돼지가 다르면 뭐가 다르겠냐 싶은 마음에 먹어봤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고기 자체도 무슨 버터에다 구운 것처럼 고소하고요. 비계의 식감이 그냥 씹히는 식감이 아니라 정말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저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 대전 사람들도 이런 고기 좀 한번 같이 먹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식당을 열게 됐습니다. 고기가 워낙 두꺼워서 칼집은 필수. 그리고 더 좋은 맛을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숙성 냉장고에서 숙성을 더 시키면은 아무래도 육질의 식감도 좋고 도축 후 3, 4일 내에 이제 저희 고기를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기 메뉴인 흑돼지 껍질은 특이하게도 갈비 양념에 재워둡니다. 간이 배야 되잖아요, 돼지 껍데기에. 그래서 그 기간이 3일 정도 되면은 이 안에까지 다 흡수가 되더라고요.
껍데기 진짜 두껍네요. 네, 이것도 흑돼지예요. 흑돼지이고 껍데기만 커팅을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지방층까지 좀 두툼하게 벗겨냈기 때문에 훨씬 더 드셔보시면 이제 식감이 더 좋고 쫄깃쫄깃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껍질을 자를 때는 세로로 잘라야 튀어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혀 껍데기 먹는 그 비주얼이 아니네요. 예. 약간 꼼장어 먹는 느낌이랄까? 아, 이거 찍어 먹어야죠. 예, 콩가루 찍어 드시면. 콩가루 찍어가지고. 흑돼지 껍질은 고소한 콩가루에 묻혀야 제맛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쫄깃쫄깃해요. 그죠? 갈비 소스로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갈비 소스의 단맛이 은은하게 나서 간이 되게 적당해가지고 고소함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히든 메뉴 소개합니다. 고추기름에 잘게 썬 김치와 껍질을 함께 볶아주고 밥과 비법 양념 그리고 상추와 콩나물을 더한 후 잘 섞어서 도시락에 담아냅니다. 와, 사장님 진짜 아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에요. 지금 김가루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네.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푸짐해요. 비주얼만으로도 이미 합격. 맛은 어떨까요? 와 근데 이게 안에 식감이 좋은 껍데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쫄깃쫄깃하고 앞에 먹었던 그 고기도 맛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또 강렬해져서 이 볶음밥이 또 생각날 것 같은 거예요. 와 너무 맛있어요. 여기 오면 먹어야 하는 메뉴, 맛있는 메뉴가 너무 많아서 먹느라 팔이 아플 것 같아요. 팔도 아프고 건강해지고 그런 저희 집 흑돼지입니다.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청정한 자연에서 자라 남다른 탄력과 육즙을 자랑하는 지리산 산청 흑돼지. 지금 이 순간 혈중 고기 농도를 채우고 싶다면 지리산 산청 흑돼지 어떠신가요? 천년의 빛, 영광의 명물, 굴비에 가려진 꽃게. 청고마비 가을, 제철 맞은 꽃게의 꽉 찬 살맛 보러 가시죠. 굴비로 유명한 법성포에 가을이 되면 찾아오는 꽃게 전령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일찍 일어난 배가 개를 잡는 법. 금어기가 풀리는 9월부터 11월까지 뱃사람들은 새벽부터 분주한데요.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달이 중천에 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요. 새벽 6시입니다. 근데 이 시간부터 출근을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꽃게 잡으러 가요. 꽃게요? 네. 꽃게 가면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예,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저 좀 먹을 수도 있어요? 헉! 드실 수도 있죠. 제가 꽃게를 또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한번 가도 될까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잡으러? 네. 해가 뜨면서 배가 나가기 시작할 때 새벽 동안 조업을 끝내고 들어오는 배들도 있었습니다. 참 부지런도 하시죠. 우리 선장님도 쉴 틈 없이 새벽을 헤쳐나가는데 여유로운 폼으로 정확하게 항해 중인 베테랑입니다. 와 선장님. 네. 와 여기 화면이 엄청 많아요. 예. 와 진짜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오늘은 어디로 얼만큼 가는 거예요? 꽃게 잡으러 4시간 내려가요. 35마일. 4시간이요? 네. 아니 그렇게나 오래 타요? 네, 예. 그렇게 가야 와 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 그러죠. 아니 근데 오늘 꽃게를 또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네. 오늘 어떻게 날씨 좀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잡힐 것 같나요? 네,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진짜요? 오늘 기대해봐도 되나요? 예, 기대해 봅시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4시간을 내리 달리고 달려 드디어 조업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투망할 그물과 구표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선원들. 아버님
예. 지금 이건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 저 꽃게 잡으려고 이제 또 초망하는 준비예요. 그물을 연결해서 까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꽃게 쫙 올라오는 건가요? 그래 이제 흘러가야 이제 꽃게 잡지. 꽃게 빨리 쫙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이 잡아야지. 운이 좋으면 맞아 푸고. 예. 운이 안 좋으면 쪼까지 푸고. 오늘 운이 좋아야 되는데. 부표 던지기로 시작된 본격적인 꽃게잡이. 세 명이 한 몸처럼 딱딱딱 호흡이 중요한데요. 그물을 한 번에 풀어내는 선장님, 이런 걸 바로 손맛이라고 하나요? 썰물 타고 더 큰 바다로 꽃게 잡으러 나가는 그물들. 파도야, 꽃게 많이 데리고 와야 돼. 아버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왜요? 여기는 왜요? 위험해. 위험해요? 그물에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네. 그러면 저는 옆에서 응원이라도 할게요.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꽃게 많이 잡혀라! 파이팅! 파이팅! 꽃게 많이 잡혀라! 그물은 위험해 응원밖에 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뒷정리라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소망 뒤엔 또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정경씨, 혹시 가을 타나요? 가을이 아니고 배를 탔었죠. 배가 멈춰있으니 더 울렁울렁. 조금 전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요. 어이, 그물 넣기 나오라고. 아버님. 에이. 꽃게 잡기 전에 저부터 잡겠어요. 저 지금 꽃게한테 밥 줄 것 같은데. 속이 너무 울렁거려. 물론 꽃게 구우면 멀냐 싶으니까. 3시간 뒤 드디어 그물을 올렸는데요. 도통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꽃게들 다 어디로 간 게야? 제발 꽃게 모습 좀. 꽃게다 꽃게. 드디어 하나 둘 바다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꽃게들. 귀한 바다의 보물 덕분에 사람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잡힌 꽃게들은 그물 그 상태로 잘 정리해서 육지로 데려갑니다. 네, 지금 너무 그 선원분들이 고생하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이 선원분들을 위해서 꽃게 라면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자, 이정경의 요리교실 갑자기 오픈했고요. 여러분, 제 손에 이렇게 꽃게 2마리, 진짜 싱싱하고 속이 꽉 찬 꽃게 2마리 있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싱싱한 영광 꽃게로 끓이는 라면 맛이 없으면 유죄인 거죠. 라면 드시고 하세요. 꽃게 라면 끓였어요. 시원하게 끓인 꽃게라면 먼 바다에서 고생하시는 선원분들에게 선물하는 힐링타임. 살이 진짜 꽉 찼어요. 너무 맛있어. 나에게 바다란, 선장님 한번 대답해주세요. 삶의 터전. 삶의 터전. 좀 더 23년 동안 이렇게 여기서 진짜 평생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근데 이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좀 힘들었던 일, 그리고 또 보람 있었던 일, 이런 거 어떤 게 있으세요? 보람? 그래도 여 바다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것이 보람이지. 생활하고 살았으니까. 바다 덕분에 그러지. 내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생활하고 살았다. 진짜 진정한 바다 사나이십니다. 와. 영광 꽃게 부처 핸섬. 하루 반나절 동안 잡은 꽃게는 모두 이곳에 모이는데요. 새벽 동안 손질해온 꽃게들로 아침 9시마다 활기를 띠는 위판장. 신선한 꽃게를 얻기 위한 색다른 손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이 많이 보다시피 많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하루에 한 20톤씩 나오던 곳이거든요. 영광 꽃게가. 근데 재작년부터 지금 양이 많이 떨어졌어요. 뭐 하루에 나와봐야 한 5톤?
5톤 정도씩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유를 아시나요? 이유요? 수온부 변화 때문에 꽃게들이 다른 데로 다 이동했나 봐요. 영광꽃게는요, 살이 꽉 차 있고 A급만 놓고 입판을 해서 영광꽃게는 어디든지 여기 오셔서 사시면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꽃게를 사십니다. 다른 지역보다 영광꽃게는 최후 으뜸으로 알아줍니다. 경매가 끝나고 위판장에서 나온 꽃게들은 다시 전국의 밥상과 전 국민의 입맛을 책임지러 멀리 퍼져나가는데요. 그중 명품 밥상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영광꽃게지만 뭐니 해도 밥도둑 간장게장이 최고. 게 특유의 단맛에 며느리도 모른다는 장맛, 가장 맛있는 숙성도와 손맛으로 완성된 간장게장. 여기에 굴비부터 영광표 밑반찬까지 오늘 제대로 개 탔네요. 와, 진짜 지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화려한 밥상이 한 상 차려졌는데요. 와,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오늘 이 집만의 좀 이 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어디 가나 다 맛이 있겠지만은 이 간장게장으로 으뜸이 갈 수 있는 그 재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꽃게 육질이 더 다른 데보다는 단단해가지고 아주 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영광꽃게가 좀 더 육질이 단단하고 약간 탱탱한가 봐요. 예. 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보니까 알이 너무 영롱하고, 와, 진짜 알이 지금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빨리 먹고 싶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군침이 돌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은 먼저 요 알부터 한번 먹어봐야겠죠? 어떡해.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알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말 알이 꽉 차 있죠.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진짜 간장게장은 자고로 이렇게 알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어떠십니까? 짜지 않고. 지금 밥을 안 먹고 간장게장만 먹었는데도 그렇게 짜지가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데요. 네. 진짜 그렇게 막 짜지가 않고 너무 맛있고, 그리고 막 그 살이랑 알이 입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고생한 게 진짜 싹 잊혀지는 그런 맛입니다. 어머, 도둑이야 도둑. 개눈 감추듯 공깃밥 뚝딱. 아는 맛이라 더 괴롭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겉보기엔 딱딱하지만 속살은 부드러운 외곽내유의 끝판왕. 밥상이 붉게 물든 꽃게로 가을도 느끼고 건강까지 챙겨 가시게요.